제가 한동안 너무 바빠서 영상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예고해드렸던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은 결과적으로 보면 스파스 테이블을 개량한 형태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은 상당히 달라요. 스파스 테이블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오퍼레이션의 어떤 타임 컴플렉시티 뭐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스파스 테이블을 확실히 계산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걸 만든 사람은 스파스 테이블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스파스 테이블이라고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붙여졌는지 이거는 사실 명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파스 테이블의 그런 오퍼레이션의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자료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파스 테이블의 문제가 뭐였죠? 썸이나 이런 걸 구할 때는 O1에 계산할 수 없었어요. O 로그 n에 밖에 계산할 수 없었고 대신에 민, 맥스, GCD 이런 것처럼 영역이 겹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연산에 대해서는 O1에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파스 테이블의 특징이었는데요.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은 이러한 문제를 계산해서 썸이나 이런 중복되면 안 되는 연산에 대해서조차도 O1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구조는 애초부터 겹치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겹치지 않게. 이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썸이나 이런 데에서 연산이 결과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썸이든 민, 맥스, GCD든 동일하게 O1에 계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은 n 로그 n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은 그냥 이 요소의 개수가 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레이어가 로그 n의 레이어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건 뭐 스파스 테이블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on 로그 n에 생성을 할 수 있고 쿼리는 O1에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스파스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 안쪽에 채워진 그 형태는 전혀 달라요. 이제까지 배웠던 스파스 테이블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파스 테이블의 안쪽에 들어있는 건 프리픽스, 서픽스 형태예요. 스파스 테이블의 안쪽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원래 들어오는 입력 값이겠죠. 처음에 그냥 주어지는 값일 거고요. 그 편의상 이 사이즈는 2의 멱승으로 사이즈로 계산할게요. 만일에 입력된 값이 2의 멱승 형태가 아니라면 2의 멱승으로 뒤에 좀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스파 테이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사이즈 n을 2의 멱승으로 만들지 않고 취급을 하면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뭐 n이 6이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 붙여가지고 n을 8로 만들어준다든가 썸이라면 0 같은 걸 채워주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그 어떤 디폴트 값 같은 걸 세팅해가지고 연산에 영향을 안 주는 값을 채워가지고 n을 키워서 그 2의 n승으로 2의 알파승으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2의 멱승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냐?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레이어 1은 그룹이 사이즈가 4개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레이어 제로는 2개씩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개씩 묶여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근데 이 4개 안에서 반절로 뚝 잘라요. 반절로 뚝 잘라가지고 이 왼쪽은 서픽스예요. 서픽스. 오른쪽은 프리픽스예요. 프리픽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왼쪽은 이 중간선, 이 나누는 이 가운데 선을 기점으로 여기는 1번, 오리지널 배열에서 1번에 뭐 썸이다 그러면 1번에 값이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1에 0과 1에 요 범위에 있는 값이 나와요. 썸이 나오든 민 맥스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서픽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 반대로 이제 그 반절로 쪼갠 이 영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끝나는 거였고 얘는 출발하는 값. 예를 들면 원래 배열에서 두 번째 게 되겠고 얘는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요 구간에 어떤 썸이든 민맥스를 취한 값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 버켓은 그 다음
요만큼 4개 영역 안에는 반절로 잘라가지고 앞쪽은 5, 여기는 4에서 5까지 요 커버하는 요 값의 연산 결과. 여기는 또 프리픽스. 그 다음에 6에서 7.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일정 길이를 만들고, 그 길이 여기 있죠. 길이를 놓고 그 길이 안에서 반절로 뚝 잘라가지고 그 중간에서부터 앞쪽은 이렇게 프리픽스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아니 서픽스를 만들어가는 거고, 뒤쪽은 프리픽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 앞쪽은 여기가 끝점, 여기가 뒤쪽은 이게 시작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픽스, 서픽스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이제는 8개로 잡고 2배씩 늘어나죠. 8개로 잡고 앞쪽에는 4개, 중간으로 딱 잘라가지고 앞쪽에 4개, 뒤에 4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4개는 이 가운데 지점이 끝나는 서픽스, 요렇게 요 레인지라고 하는 건 오리지널 배열에서, 예를 들면 얘는 오리지널 배열에서 2, 3 값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리지널 배열에서 1, 2, 3 값이 들어오는 거고, 1, 2, 3에 뭐 썸이든 민맥스든 구해가지고 넣는 거고, 얘는 0, 1, 2, 3 3에서 끝나는 이 영역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연산의 결과를 넣는 거예요. 8개씩 묶어서 그 가운데로 뚝 잘라서 앞에 4개는 서픽스를 이렇게 뒤에 4개는 프리픽스를 이렇게 프리픽스 연산을 취해가지고 각각 위치에다 채워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레벨 0는 원래 주어진 배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2개짜리 크기의 배열인데 앞쪽은 서픽스, 뒤쪽은 프리픽스. 왜냐면 어차피 크기가 하나니까, 크기가 하나는 뭐 프리픽스든 서픽스든 뭐 상관없잖아요. 하나짜리 왜 프리픽스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짜리 서픽스도 자기 자신이니까, 레벨 0는 2개씩 묶음으로 만들었을 때 반절로 뚝 자르면 앞에 1개, 뒤에 1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 블럭 사이즈를 2인 블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레벨 0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레벨 3는 다시 이제 16개짜리로 16개 단위로 그룹을 짓고, 앞쪽은 또 마찬가지로 서픽스, 오리지널 배열에서의 서픽스 값들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채워넣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또 여기 있는 값들은 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오리지널 배열에서의 프리픽스 썸, 프리픽스 민, 프리픽스 맥스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뒤쪽은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고, 또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오리지널 배열에서 커버하는 영역별로 값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 블럭으로 떨어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이제 쿼리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의 범위를 주는데 이 사이즈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레프트와 라이트 같아요. 그러면 오리지널 배열에서 그냥 읽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질 모든 영역은 사이즈 크기가 2 이상인 거예요.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빨간 선을 한 개만 포함하는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10에서 18 사이 이 구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썸이든 민, 맥스를 구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10에서 18 요 구간 안에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연산을 취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어 0는 아니란 거죠. 벌써 하나, 둘, 셋, 4개의 빨간 선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레이어 1에서는 몇 개가 생기죠? 1개, 2개. 여기도 아니네요. 그죠? 레이어 2로 올라가 보죠. 레이어 2로 올라가니까 여기 하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이 블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블럭 안으로. 블럭 안으로 들어오고 빨간 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블럭의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블럭 안으로 얘를 담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결국에는 얘네들도 못 담고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여기까지. 레이어 4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레이어 4까지 올라가고 나면 18이니까 여기죠.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되고, 결국엔 한 블럭 안에 들어오죠. 한 블럭 안에 들어오고 빨간 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블럭 안에 들어오고 빨간 선이 뭐죠? 중간선이라는 거죠. 빨간 선.
그러니까 중간선이니까 앞쪽은 서픽스였고 뒤쪽은 프리픽스 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선을 포함한다는 거는 한 블럭 안에서 레프트는 서픽스 테이블에 포함이 돼 걸쳐 있고 오른쪽은 프리픽스 테이블에 발이 걸쳐 있을 때 이 구간은 무조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실제로는 하나예요. 찾아보시면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 찾은 하나에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어 4죠. 근데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서픽스로 구간에 이 썸이 계산돼 있잖아요. 썸이든 민맥스가 계산돼 있잖아요. 요거랑. 그다음에 오른쪽은 요만큼도 프리픽스 값으로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선을 딱 잡고 그 중간선의 왼쪽 서픽스 테이블에 걸쳐 있는 애, 오른쪽에 프리픽스 테이블에 걸쳐 있는 애, 요 블락 한 블락 안에서 레프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고 한 블락 안에 레프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고 그 중간선을 걸쳐서 레프트와 라이트로 나눠지는 이 블락을 딱 찾으면 이 구간의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를 더하던 둘 사이 민을 구하든 더하든 맥스를 구하든 하면 연산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레이어에서 저 빨간 선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 빨간 선이었죠. 저 빨간 선이 무슨 의미인지는 뭐 말씀드렸죠. 하나의 블럭 안에서 가운데 위치라는 말하는 거였고 저 빨간 선을 하나 포함해서 같은 블럭에 들어가고 레프트 라이트가 같은 블럭에 들어가고 레프트는 저 빨간 선 기준으로 왼쪽에 라이트는 빨간 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저 어떤 레이어에서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지 그 레이어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레이어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한 다음에 그 익스클루시브 이 연산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면 처음으로 달라지는 위치의 위치의 비트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트 0, 인덱스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되겠죠. 0부터 0, 1, 2, 3, 4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레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부터 그거를 알아보도록. 네,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0는 블럭의 크기가 2였죠. 블럭의 크기가 2였고, 그죠? 2였고, 레이어 1은 블럭의 크기가 이렇게 4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어 2는 블럭의 크기가 8. 그 다음에 레이어 3는 블럭의 크기가 16. 레이어 4는 블럭이 32 하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인덱스들을 한번 비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의 같은 블럭에 있는 애들끼리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9를 한번 볼까요? 9는 뭐가 되죠? 1, 0, 0, 1. 얘는 여기쯤 해볼까요? 여기까지니까 블럭이 얘를 해보면은 11이네요. 11은 1, 0, 1, 1이네요. 그죠? 1, 0, 1, 1. 여기는 10이니까 1, 0, 1,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8이니까 0, 0, 0이 되죠. 그럼 달라지는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1번 비트만 달라요. 얘네들이 여기는 0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얘네들은 1번 비트가 1로 세팅이 돼요. 바뀌어요. 아무데나 잡고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한 블락이죠. 여기는 20이니까 0, 1, 0,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6에 4니까 20. 여기는 21이니까 1, 0, 1, 0, 1이 되고요. 여기는 1, 0, 1, 1, 0이 되고 여기는 1, 0, 1, 1, 1이 되겠죠. 결국엔 뭐냐면은 왼쪽과 이 가운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달라지는 부분은 1번 비트예요. 1번 비트. 보시죠. 1번 비트. 1번 비트만 다르죠. 그죠? 왼쪽에는 전부 다 0이고
오른쪽은 다 1이죠. 예. 이거를 비트 가지고 계속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럼 거꾸로 0번 레이어는 어떻게 되죠? 0번 레이어는 당연히 짝홀이니까 1번 비트가 다른 거죠. 0, 1. 또 얘는 이진수로 하면 10, 얘는 11이니까 결국에는 비트 0번 비트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짝홀 가는 거고. 그럼 반대로 레이어 1은 두 개 단위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두 개 단위로 이게 두 개씩 묶음이잖아요.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뭐냐면 1번 비트가 왼쪽 두 개는 0이고 오른쪽 두 개는 1번 비트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기 레이어 2는요. 레이어 2는 8개 단위니까 결국에는 왼쪽 요만큼은 2번 비트가 0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2번 비트가 1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비트가. 그래서 2번 비트만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한 블럭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블럭 아니면은 이 그러니까 왼쪽 서픽스 부분과 프리픽스 부분 사이에는 비트, 그러니까 레이어 번째 비트가 달라진다.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에 이쪽 서픽스 구간과 프리픽스 구간 사이에 이 둘 사이에 그 레이어 번째 비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나왔죠. 한 블럭 안으로 들어온다는 조건은 만족을 못했잖아요. 한 블럭이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블럭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속성은 예를 들면 비트를 표현하면 10과 18을 갖고 계산해보죠. 10이면은 18은 000 이렇게 오겠죠. 00 1 0 1 00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다른 비트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비트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비트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레이어, 한 블록으로 들어오는 레이어가 어디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거꾸로 이 빨간 선 왼쪽과 오른쪽은 그 비트만 다른 거고 나머지는 그 위쪽은 똑같았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보면은 이 레이어,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어떤 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얘는 왼쪽에 있는 거는 10 1 00 10 1 1 01 오른쪽은 10 110 10 11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비트 한 블럭 안에서는 요 달라지는 비트 요 위쪽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위쪽은 전부 다 똑같아야 되고 근데 얘 기준으로 보면 위쪽이 달라지는 비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걔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를 선택하면 안 되고 결국엔 그 위쪽은 똑같으면서 달라지는 비트가 나오는 곳 MSB부터 봤을 때 맨 처음 달라지는 곳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로우 비트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위쪽에서부터 쭉 왔을 때 처음으로 달라지는 곳 여기를 찾으면 거기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요만큼이 뭐다? 그 블럭의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블럭의 인덱스 몇 번째 블럭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얘가 뭐예요? 101이면은 4, 5, 다섯 번째네요. 그러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0, 1, 2, 3, 4, 5. 다섯 번째 블럭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 PPT로 가서 레프트와 라이트의 비트 단위 익스클루시브 5월을 하면 같은 값은 0이 되고 다른 값은 1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값들은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0을 여기 결과를 보면 앞에 블럭은 전부 다 같아지기 때문에 0으로 쭉 오다가 처음으로 1이 딱 나오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1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그 비트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도 보면은 이게 레프트고 이게 라이트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 레프트가 10100이 되고 라이트는 10111이 되겠죠. 두 개 익스클루시브를 하면 같은 값은 0이 되잖아요. 다 0이 되고 그러니까 앞에 인덱스 그 레이에서 몇 번째 블럭에 해당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은 다 0이 될 거고 처음으로 달라지는 이 부분 여기 1이 될 거고 여기도 이제 1이 나오지만 어쨌든 MSB부터 추적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되는 그 비트 위치 그 비트 위치가 바로 우리가 찾는 그 레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로그라는 거죠, 로그. 결국 로그잖아요. 미치인 로그죠. 그 비트 위치라는 게. 그렇죠? 미치인 로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을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산을 편하기 위해서 디폴트 값을 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썸일 때는 0이겠죠. 연산에 영향을 안 주는 거. 민일 때는 민의 연산을 취할 때는 맥스 값을 취하면은 민의 연산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 맥스랑 연산을 하면 다 이렇게 자신 나올 테니까 머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썸이면 더하고 민이면 민, 맥스를 구하는 어떤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뒤에서 모든 연산을 할 거고 이 함수만 바꿔치기 하면 뭐 썸이나 민, 맥스나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스파스 테이블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스파스 테이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스파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이제 레벨 그 로그 2 로그 연산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미치인 로그가 들어갔잖아요. 이 스파스 테이블에서도 있긴 있었죠. 거기서는 좀 이제 이런 비트 익스클루시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른 연산에 대해서 미치인 로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높이나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거기서도 있었지만 어쨌든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h가 필요하다. 그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기를 2의 멱승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입력 n보다 같거나 큰 처음으로 2의 멱승이 되는 어떤 값을 잡을 거고요. 그만큼을 잡아서 테이블을 초기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테이블 H는 로그 테이블이었죠. 미치인 로그 만드는 방법은 이미 스파스 테이블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스파스 테이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제로, 그러니까 처음 레벨 제로는 그냥 원래 주어진 값을 그대로 채우는 거죠. 레벨 제로는 레이어 제로, 뭐 레벨 제로, 뭐라고 표현하든 이 레이어는 그대로 원래 있는 값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이어 1부터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원래 테이블로 가면 레이어 1의 이 블럭 사이즈는 4예요. 4. 그죠? 레이어의 블럭 사이즈는 4니까 레인지, 여기서 이제 레인지라고 표현한 거는 블럭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블럭 사이즈를 4에서부터 8, 16 이렇게 늘려가는 거고요. 그 레인지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절 하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절량이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계산해 놓고 요거는 뭐 다 아시죠? 사실은 요거는 뭐하고 같다? 레인지를 2로 나눈 거랑 똑같죠. i는 여기서 말하는 i는 뭐냐면은 이 구간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블럭 사이즈가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은 레인지 크기의 블럭이 있으면 i는 뭐냐면 이 센터 위치에 센터 위치 i 이 센터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i는 여기 센터 위치를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 센터 위치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블럭에서는 당연히 이 블럭 크기가 예를 들면 4다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가운데 센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센터 위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속 레인지 사이즈만큼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프리픽스는 뭐죠? 센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를 원래 레이어 제로 오리지널 배열에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배열이 쭉 있으면은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요 앞에 부분 채워야 되잖아요. 요 앞에 부분 어떻게 채우냐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j가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 오리지널 배열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을 두 개를 연산해 가지고 저장하면 되죠. 썸이면 썸을 민맥스를 구하면 되고 결국 그 다음 앞에 값은 결국에는 여기서 요만큼의 어떤 연산 결과인데 연산 결과는 앞에서
요만큼은 이미 여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 앞에 값에다가 지금 현재 이 오리지널 배열에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해주거나 민맥스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픽스 테이블 만드는 거는 쉽죠. 프리픽스 테이블은 거꾸로 맨 앞에 맨 첫 번째 것은 오리지널 배열에서 그냥 갖고 오고 그 다음 위치는 앞에 있는 거하고 오리지널 배열에 있는 거하고 연산을 취해서 놓고 또 요거랑 오리지널 배열 사이에 연산을 취해 가지고 또 그 다음 위치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 나오면 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요렇게 요 룹 하나에서는 요 한 블럭을 채우는 거고 그 다음 블럭으로는 다시 i가 이렇게 이동을 딱 점프하면서 요 앞부분 채우고 뒤에 부분 채우고 또 다시 i는 요만큼 증가하면서 j를 앞으로 뒤로 이동시키면서 채워나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값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값이 채워져 나가겠죠. 사실 이거는 앞에 그림만 보고도 다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구조니까 이렇게 해서 프리픽스하고 서픽스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테이블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게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쿼리는 간단합니다. 쿼리할 때 레프트와 라이트에 익스클루시브를 한 다음에 미치인 로그를 취한다고 했는데 미치인 로그가 바로 이미 H 테이블에 이미 만들어 놨죠. 그래서 H에 들어가서 거기서 룩업을 하면 몇 번째 레이어라는 게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레이어를 가지고 거기서 그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에 있는 레프트 위치에 있는 거, 그 레이어에 있는 라이트 위치에 있는 이 두 값을 읽은 다음에 두 값의 썸을 구하든 민맥스를 구하면 전체 그 구간 전체에 민맥스 또는 썸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이 크기가 하나인 경우는 예외 처리 해줘야 된다고 했죠. 예외 처리.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배열에서 그냥 그 값을 읽으면 끝나는 거니까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자 이제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도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값이 하나 바뀌게 되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그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죠. 여기 값이 바뀌면 요 뒤로는 다 바뀌죠. 만큼 여기가 바뀌면 요 앞으로 요만큼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ON에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돼요. 값 하나만 바꿔도. 그래서 사실은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구조는 쓸 수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파스 테이블보다 장점이 하나 생겼죠. 썸같이 그 구간이 중복되면 안 되는 연산에 대해서도 O1의 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스파스 테이블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스 테이블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스 테이블과 최근에 나와서 이런 스파스 테이블을 개선했다고 말하는 디스조인트 스파스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파스 테이블을 만일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업데이트를 꼭 하고 싶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는 스파스 테이블을 안 쓰는 게 상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차라리 업데이트를 필요한 경우라면 세그먼트 트리라든가 뭐 이런 다른 구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가끔 일어나는데 쿼리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O1의 타임 컴플렉스들을 가지는 이런 스파스 테이블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 일어나긴 해요. 근데 O(n)은 싫어요. 좀 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O1의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연산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취하면서 한 O 로그 n 정도 또는 O 스퀘어 루트 n 정도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업데이트가 일어난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의 값만 바꿔도 결국엔 파급 효과가 계속 하나, 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결국에는 ON에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진짜 가끔씩 일어난다면 ON도 괜찮겠지만 N이 크다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디스트리트 스파스 테이블은 어떨까요? 어쨌든 얘도 ON의 타임 컴플렉스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뭐가 등장하냐면은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O 루트 n의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쿼리는 ON에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결국엔 뭐다? 업데이트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업데이트를 굳이 나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실제로 찾아보면은 CP 알고리즘스에 가면 그 스퀘어 루트 트리라는 게 있어요. 스퀘어 루트 트리가 있어요. 결국에는 스퀘어 루트 트리인데 거기 있는 거랑 코드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디스조인트 스팟 테이블을 좀 변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